물체의 운동으로요.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이 가시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물체의 운동.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에 대해서 보자.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성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책의 절반입니다. 그걸 우리가 역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걸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죠. 시간이 지나도 한 지점에 그대로 있는 물체를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물체 이렇게 얘기해. 안 움직이네 이 얘기야.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아이를 우리는 당연히 운동하는 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물체의 운동성에 따라 나누면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로 당연히 나눕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내가 이 물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 있어? 있어. 어떻게? 얘네들이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 가능해. 그 중에서 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해요. 이 운동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배웠다. 뭘 운동 상태라고 시연아 하더라? 네. 뭐가 물체의 운동 상태지? 뭐냐면 빠방. 들어오는 반이 빠르기와 방향.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운 줄 알아? 힘이 뭐니? 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써있죠.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때 나오는 운동 상태입니다. 그 운동 상태는 바로 빠방, 빠르기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 상태라는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와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가고 있는 물체는요, 매 순간 바뀌더라도 그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A라는 물체는 앞쪽으로 가고 있네.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10m 떨어져 있는 곳을 어떤 물체는 1초 만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물체는 1시간 동안 갈 수도 있죠. 라고 하는 빠르기도 가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매 순간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와는 뚜렷하게 차별이 됩니다. 이제 구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물리라는 과목에서는 운동하는 이 물체의 특성이 빠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거 배우는 거야. 그게 물리야. 빠르기와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거기에 특성은 뭐가 있냐 이거 배우는 건데 움직이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요? 이건 한국말로 쓰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동서남북을 쓰고 싶죠? 그러려면 반드시 그 지문에 동서남북 표시가 있을 때만 동서남북을 쓸 수 있어. 그 표시가 없는데 동서남북을 자기 임의대로 잡을 수는 없다. 됐어? 앞, 뒤, 위, 아래 그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는 방향도 계산한다. 방향도 계산합니다. 계산할 땐 앞으로라고 4m, 뒤로 3m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방향을 앞과 뒤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방향을 계산하려면 됐어. 이 방향을 계산할 때는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수학적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정반대 방향인 아이들을 놓는 기호예요. 정반대 방향인 아이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애를 플러스구나 그건 네 문제 풀 때 네가 정하면 돼.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저는 플러스를 아래쪽 방향으로 정할래요. 네. 그러면 그 순간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위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문제 풀 때 플러스를 아래로 놨어요. 그러면 5번 문제 풀 때 플러스는 또 아래여야 돼? 아니요. 위로 놔도 돼요. 문제마다. 알겠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반대 방향이면서 그 방향은 네가 정해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요. 앞쪽 방향 플러스 3, 뒤쪽 방향은 마이너스 3. 이거 놓고 계산하면 플러스 1이야. 근데 답을 쓸 때는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네가 놓은 플러스가 뭔지 선생님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계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답을 쓸 때는 앞쪽 방향으로 1m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에 표현할 때는 앞과 뒤 방향 두 개 표현하지만 방향도 계산해야 되는 순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방향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고 방향을 쓸 때는 한국말로 앞뒤 위 아래라는 단어로 쓰는 게 맞다. 됐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앞으로는 계산한다. 그게 고등학교의 특징이다. 됐죠? 자, 그러면 방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저 알았는데 그럼 빠르기는요? 얘가 바로 물리원의 핵심. 방향을 계산하는 주된 내용은 물투에서 합니다. 방향 계산은 중심적으로 물투에서 하고 빠르기 계산이 물원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 빠르게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빠르기는 이미 수학 시간에 계산하는 방법 배우셨어요.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아이의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돼. 너무 멋진 말이죠? 시간분의 간거리로 계산하면 돼. 이 뜻이잖아. 시간분의 간거리. 됐어? 자, 그러면 물체의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으로 빠르기를 계산할 건데 위치 변화량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 이게 핵심. 첫 번째 고등학교 내신 문제. 됐죠? 자, 첫 번째는 빠르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치 변화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자, 근데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갔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다고 치자. 얘 위치 변화량이 얼마나 게? 아는 티대가 얼마? 14. 또 6. 둘 중에 뭐가 맞을까? 둘 다 맞아요. 12죠. 얘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 14라고 하셔도 되고 6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위치 변화량을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동 거리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는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뭐가 있냐면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변위라고 하는 거예요. 변위. 그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변위로 계산을 하실 거고 중3 때는 이동거리로만 계산합니다. 자, 뭔 차이가 있는데요. 똑같이 앞으로 4m 가다가 뒤로 빼서 10m 가다가 뒤로 빼서 3m 갔는데 뭔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얘는 앞으로 4m 가다가 뒤로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4m 갔잖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는 동안 됐어. 가고 있는 방향을 신경 쓴 위치 변화량으로 얘기할래? 방향 신경 안 쓸래. 어차피 내가 간 거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나는 총 내가 간 거리를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방향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 크기만으로 나타내는 걸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m 가고 뒤로 4m 가도 내가 총 간 거리는 14m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가 S야. 왕복거리 얼마야? 2S야. 이게 이동거리 표현이야. 우리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이동거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변위는 뭐가 다른데요? 변위는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난 이걸 구별해야 돼. 난 방향을 신경 써서 내가 움직인 크기를 표현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방향을 신경 쓸 거냐 안 쓸 거냐 요것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럼 방향을 신경 쓸 거니까 방향을 신경 쓴다면 어떻게 신경 써요? 무조건 기준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에서 방향을 신경 쓴다면 도착점, 2초 동안 내가 간 모든 거리 다 가고 나서의 도착점, 그 도착점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시면 이게 나의 위치 변화 방향입니다. 출발점에서 중간을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도착점으로 화살표를 하십시오. 이게 나의 변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변이 방향은 앞쪽 방향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를 향하고 있으니까 나의 변이 방향은 앞쪽 방향이네? 이 얘기야. 그럼 변이의 크기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 거리가 바로 나의 변이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6m.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는 14m, 어떤 친구는 6m라고 표현했는데요. 14m로 표현한 친구는 이동거리를 표현한 거고요.
6m를 표현한 친구를 변이의 크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도 방향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크기 값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넘겨보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거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친구가 앞으로 4m 걸어가다가 90도 턴에서 3m 밑으로 내려왔어. 그러는데 1초 걸렸다고 치자. 자, 이제 생각해. 이 아이의 이동거리 얼마게? 7m예요. 변이는 얼마게? 5m. 자, 틀렸어 그러면. 왜요? 변이는 방향까지 써야 맞다고 한다. 알겠어? 라고 하는 방향까지도 써야 되는 값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 값을 위에 화살표 표시하는데 안에도 모방하고요. 이렇게 방향까지를 갖는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벡터라고 해요. 방향을 갖지 않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값들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많이 선행한 친구는 미적 다음에 배울 게 벡터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얘 변이값은 얼마니? 라고 하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앞쪽, 아래쪽 방향 여기에 붙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m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주관식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안 써서 틀린 친구도 더럽게 많습니다. 쓰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어떤 친구가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돌아요. 이 운동장 트랙은 100m짜리 트랙입니다. 100m짜리 트랙을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A까지 오는데 10분 걸렸다고 시작. 자, 이 친구의 이동거리 얼마니? 100m. 변이는 얼마니? 0입니다. 변이가 0일 때 방향이 없죠. 그렇죠? 얘는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출발점도 여기, 도착점도 여기. 변이는 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친구가 앞으로 간다. 됐어? 10m 갔어. 자, 이 친구 이동거리 얼마게? 10. 변이는 얼마게? 그렇죠. 앞쪽으로 10. 됐네요. 이제 됐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변이와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변이, 이동거리 두 번 설명을 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별하셔야 된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의 위치 변화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그 빠르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실제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되는 빠르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시간으로 나누죠. 보이시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빠르기도 존재하겠네. 뭐라 그럴까? 이게 중3 때 배우는 소량 이거죠. 이게 소량입니다. 됐어. 그러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빠르기는 뭐라 그러냐? 이거 속도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를 구분 안 하고 막 얘기하지만 물리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해볼래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앞으로 갔다 뒤로 오는데 2초 걸렸다 그랬으니 이동거리를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누시면 속력일 겁니다. 얼마게요? 네.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물리는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돼요? 그래서 7m/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 친구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앞으로 그렇죠. 앞쪽으로 6m가 변이기 때문에 이걸 걸린 시간이 2초로 나눕니다. 자, 계산은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끼리 계산,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그게 물립니다. 근데 방향이 앞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향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를 갖죠. 이거예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달라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앞쪽으로 4m 가다가 밑으로 턴해서 3m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으니 1로 나누시면 속력과 속도를 7m/초와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채우십시오. 네, 혹시 네 번째 건 시간이 네 번째 거 시간은 5초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트랙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올 때요. 10초 걸렸으니까 얘는 속력은 10의 빠르기인데 속도 얼마? 0. 그렇죠.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0이라는 숫자를 답안지에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앞쪽으로 10m 가는데 5초 걸렸으니까 빠르기인 속력은 2고요.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옵니다. 네. 되겠어? 여긴 돼? 이게 첫 번째야. 원스텝이야.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자. 선생님이 속력과 속도, 이동거리와 변이의 네 가지 케이스로 크기를 다 보여드렸어요. 변이 써라 그러면 앞쪽으로 6m인데 변이의 크기 써라 그러면 뭐만 쓰면 돼? 6m야. 이것만 쓰면 돼. 변이의 크기 쓰라 그러면. 자,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들을 비교해 보실래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가는 공부 방법입니다. 낱낱개로 배우고 나면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어떤 게 보이는 줄 아세요? 전체적인 거 보면 이동거리와 변이를 봤더니 크기를 비교했더니 첫 번째 얘가 더 커. 보여요? 두 번째 얘가 더 큽니다. 세 번째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의 빠르기가 다 이쪽이 큽니다. 근데 얘만 예외입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말고 내용을 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수능은 그런 아이들을 원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칠판에는 네 가지 경우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일부의 아이들은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크기가 큽니다. 따라서 속력이 속도보다 크기가 커요. 근데 특별한 아이들은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은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이때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은 경우도 존재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쓰지 않은 또 다른 케이스가 있겠죠. 이동 거리가 변이가 큰 경우가 존재할까? 그래서 속력이 속도보다 작을 수 있을까? 이 케이스는 있는데 안 쓴 걸까? 없는 걸까? 이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온다? 잘못 푼 거야. 우리나라 수능은 물리 문제 3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돼. OMR 카드 작성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한 문제 푸는데 1분 정도 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그 문제를 내가 풀었을 때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풀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이렇게 나오면 100% 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변이보다 이동거리가 작을 수 없을까? 이동거리는 여기부터 그러니까 총 이동거리인데 변이는 워낙 미치면 되니까 중간에 꺾이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변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무슨 거리? 직선
됐어? 그 직선이 뭔데? 최단거리. 변이는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거리예요. 변이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작은 이동거리가 존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변이가 더 큰 경우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떨 때가 이 경우고 어떨 때가 이 경우인지를 아셔야죠. 그걸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물투는 막바로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를 판단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어떤 경우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았지? 직선. 어떤 경우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컸지? 쟤네들이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 방향이 제하고 바뀌고. 차이. 맞습니다. 1, 2, 3번과 4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방향 전환입니다. 1, 2, 3번까지는 가다가 그래서 크게 한 번에 턴을 하던 90도를 턴을 하던 아니면 매 순간 바뀌던 상관없이 적어도 방향이 한 번 이상 바뀌는 순간부터는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이동거리가 커진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가 나오면 이 새끼 가다가 방향 바꿨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큰 경우에 속력이 속도보다 큰데 이 두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물체가 움직이는 와중에 방향을 전환하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은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칠판에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집에 가서 다시 점검하고 또 공부하고 이럴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고 모으고가 되셔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를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잘하는 방법이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얘는 같아요. 가는 동안 방향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됐죠? 물리 1은 주로 이 경우를 배우겠죠. 가장 단순한 경우. 복잡한 경우는 물투에서 배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나 영재고를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물투는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고등학교 물리를 배우기 위해서 첫 단추를 낀 겁니다. 그래서 변이와 이동거리의 차이, 속력과 속도의 차이, 그리고 크기의 대소관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요. 빠밤, 빠르기와 방향을 표현하고 그 중에서 빠르기도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 구하라 그랬는데 속도 구하고 앉아있고 속도 구하라 그랬는데 속력 구하고 앉아있으면 백발백중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구해냈다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이제 움직여. 나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정지된 물체에 관심이 없어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그럼 어떤 물체가 움직였다고 쳐. 됐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운동에도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죠.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운동에도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데 자, 그중에서 첫 번째예요. 물체의 운동성은 물리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애가 가다가 네모냈던 애가 동그래졌어? 관심 없어. 고체가 액체됐어? 관심 없어. 그건 화학 시간에 관심 가는 거지. 물리 시간에는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빠방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빠방 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물체가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처음에 가고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치자.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이 1초일 수도 있고 10시간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을 봤는데 여전히 이 아이의 빠방은 어떠냐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얘는 가는 동안 변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운동을 우리는 초딩하는 거 뭐라 그래? 안 변했네 이거죠. 아무것도 안 변한 운동을 한 거예요. 이걸 중3 때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중3 거 다 배웠네. 등속. 등속. 직선. 그렇죠. 등속은요. 등속력을 줄인 거야. 빠르기가 안 바뀌었네 이거야. 근데 얘는 빠르기만 안 바뀐 게 아니고 뭐도 안 바뀌었니? 방향도 안 바뀌었어. 그걸 다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이걸 중3 때는 뭐라고 그러게요?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얘기해. 빠르게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 이 뜻이야.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됐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안 변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걸 중학교에 오면 중3 때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뭐라고 할까 이제? 뭔가를 배운다는 건 진화된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하냐면 등속은 빠르기가 안 바뀌어 일정해. 직선은 방향이 안 바뀌어 일정해. 이걸 합해서 얘기합니다.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를 뭐라 그랬어요? 벡터. 벡터 중에서 우리 빠르기와 방향을 합해서 뭐라 그럽니까? 속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속력은 빠르기만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다 얘기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고등학교에서는 등, 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등, 속도,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등속, 직선 운동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만을 줄여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얘랑 비슷한 단어 중에 선생님, 저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 알아요. 이것 줄여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판단. 없어요. 왜? 원운동은 방향이 바뀌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만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등속 원운동이라는 운동을 등속도로 표현할 수는 없다. 알겠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 중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 있어.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문제야. 자, 근데 두 번째.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요. 시간이 지났더니요.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갔어요. 변했냐 안 변했냐? 변했죠. 뭐가 바뀌었어요? 뭐요? 뭐요? 빠르기만. 변했죠. 그죠? 방향은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아니구나. 2의 빠르기로 가요. 근데 오른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가요. 이럴 수도 있죠. 얘도 변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방향만 바뀌었죠.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갑자기 그래서 위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치? 그럼 이런 경우는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변하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위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이고요. 아래쪽은 뭐예요? 뭐든지 변하는 운동입니다. 한꺼번에 하나씩 바뀔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밑에 있는 케이스는 뭔가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안 변하는 운동과 변하는 운동으로 러프하게 잘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변하는 운동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웁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빠르기만 바뀌었어. 방향만 바뀌었어. 빠르게 방향 다 바뀌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3 표현입니다.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뭐라 그랬니? 영화쌤이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박경영 선생님 엄청 잘 가르치는데 또 전화해서 알려준다.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그렇죠. 이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더라. 뭔가가 바뀌는 운동을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가속도 운동해라고 해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저 새끼 뭐 바뀌고 있네 이 얘기입니다. 가속도 운동은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빠르기만 바뀌던 방향만 바뀌던 다 바뀌던 상관없는데 뭐라도 바뀌면 그걸 통칭해서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들으면 이거에 대한 예는 알아야 돼요. 중3 때 나와. 중3 거 배우고 하잖아.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뭐 있게? 뭐 있게? 그 공동 공 던지면 빠르게 바뀌지 않아요?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뭐 있겠니? 낙하운. 그렇죠. 보셨죠? 이거요. 아래로 가니까 방향은 안 바뀌는데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요. 물체를 떨어뜨리는 운동이 낙하 운동인데 그 중에서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낙하 운동은 뭐라는 줄 아세요? 자유낙하 운동. 맞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는 단어 자유낙하 운동이 대표적인 이 케이스다.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얘는 떨어지면서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었죠. 정반대로 거꾸로 던져 올려. 얘 언제까지 올라가? 이 세상 끝까지는 아니야. 언제까지 올라가 얘? 엔더에너지가 미친아지에서 저항이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데? 그때가 언젠데? 빠르니까 여기 속력이 여기 0 될 때까지. 그 얘기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됐죠? 자, 던진 물체는요. 속력이 0이 되는 그 순간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똑바로 던져 올라갈 때까지의 운동을 설명하는 걸 멋진 말로 연직. 연직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중력 방향. 중력. 됐어요? 네. 그래서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연직이라고 하는데 그중 위쪽 방향을 연직, 상반,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얘도요.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럼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방향만 바뀌어야 숨어있는 의미는 뭐야? 빠르기는 안 바뀌죠. 그치?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경우 중학교 때 배웠어. 그렇죠. 분수법. 지금 선생님이 쓰는 모든 단어는 수능 단어들입니다. 등속, 원동.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운동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 그렇죠. 공을 던져. 아까 네가 했잖아. 근데 공을 비스듬히 던지면 얘가 올라갔다가 팍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통일성 운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포물선 운동 거꾸로 그려봐. 그러면 옛날에 집에 있던 시계추 운동. 뭐라고 그럴까 이거? 진짜. 되죠? 이 5가지 용어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반 운동, 등속 원운동,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이 5가지가 뭔가가 바뀌는 운동입니다. 자,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뭐라 한다고? 그렇죠. 얘네들이 바로 가속도 운동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분류해 드렸어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있다. 그럼 이유가 뭐니? 박원아 영재고 가는 친구들은 과학을 공부할 친구들이라 맨날 계속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를 물어보거든요. 왜 이래요? 얘는 왜 안 바뀌는데 얘는 왜 바뀌어요? 왜 그래? 됐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다? 힘이다. 됐어.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힘을 중력, 부력, 탄성력, 마찰력 이거 배웁니다. 그죠? 걔네들이 바로 이걸 변화시킵니다.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했다는 얘기는 뭐야? 힘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변했다는 건 뭐야? 힘 받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물리는요 힘을 받았대 안 받았대 이게 문제 푸는 키워드야. 그래서 어떤 애가 등속도 운동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애는 그냥 등속도 운동하나 봐 하는데 실제로 상위권 친구들은 내 힘을 안 받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문제를 치고 들어갑니다.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얘는 운동하는 내내 힘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한다면 힘을 안 받는 운동이구나. 가속도 운동한다면 힘을 받는 운동이구나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도 있고요. 뭔가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도 있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선생님이 이 강의실이 옆으로 넓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보이시면 이쪽으로 책상을 밀던지 해볼게요. 자, 등속도 운동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가고 있어. 처음에 0초일 때 물체가 있었던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1초 지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1초 더 지나서 2초가 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4m 먼 위치에 그 다음 6m, 8m인 지점을 간다고 치자. 이게 등속도야. 왜요? 자, 등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칠게요. 빠르게 안 바뀌고 있고요. 그럼 빠르게 안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구간별로 빠르기를 재서 그 빠르기가 같은지 보면 되죠. 그죠? 구간별로 빠르기를 측정해서 그 빠르기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등속도 운동인지 확인이 된단 말이야. 첫 번째 구간 1초 걸렸어요. 두 번째 구간 1초, 세 번째 구간 1초, 네 번째 구간 1초.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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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이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간거리 보이세요? 2m/초입니다. 두 번째 구간 1초 동안에 2m 갑니다. 2의 빠르기. 세 번째 구간도 1초 동안 2 갑니다. 2의 빠르기. 네 번째도 1초 동안 2 갑니다. 2의 빠르기죠. 그러니 얘는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빠르기가 바뀌지 않고 방향도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 맞습니다. 이걸 중3 때는 그래프 맞게 그리고 찾아라. 그려. 여기가 시간이야예요. 여기가 속력 또는 속도. 지금은 등속도니까 속력과 속도가 같아. 크기가 그죠. 그리고 여기가 위치. 그려볼래요? 어떻게 그리면 등속도 그래프가 나올까? 저거 전혀 정확하게 모든 학교의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 시간 속력. 시간 속력. 두 번째는 시간 위치. 책상을 이거 다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줄 안 맞추셔도 돼요.
개형 잡아. 틀리면 뒤져. 씨. 뒤져. 요즘에는 잘생길수록 공부도 잘하지 않니? 난 더운데. 너네 춥지? 잠깐만 틀었다 볼게. 응? 응? 부담 줄 거야. 공부는 부담이지. 우리 아가 때 점 찍어서 손 연결하는 거 했었지? 그거 했마? 0초, 1초, 2초, 3초일 때 0초일 때도 속력이 2, 1초일 때도 속력이 2, 2초일 때도 속력이 2, 3초일 때도 속력이 2.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일정 그래프예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일정합니다. 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일정하네요. 저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1초일 때 간거리가 2였는데 2초가 되니까 1초보다 시간이 2배 커졌어. 그랬는데 거리도 1초일 때 간거리에 비해서 2배 커졌어요. 같은 비율로 커져요. 맞습니까? 3초일 때 간거리가 1초일 때 간거리의 3배예요. 같은 비율로 커져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비례그래프라고 하죠. 그 비례그래프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등속운동 그래프입니다. 등속운동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개형이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 개형이 이렇게 나오죠? Y축이 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Y축이 보셔야 됩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렸는지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리는 건지 정확하게 보시고 파악하십시다. 안 틀릴 것 같죠? 더럽게 많이 틀려요. 자, 그러면 등속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잡히는데 가속도 운동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중3 교과,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야, 근데 너네는 왜 인재 물리하냐? 말귀 알아듣는데 왜 그동안 안 했었냐? 신기하다. 대부분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쯤 물리 원을 시작하지 않니? 뭐 하느냐고 인재하니? 자, 보자. 0, 1, 2, 3, 4 이렇게 가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초 거리 0, 2, 6, 12, 20 이래요. 자, 그럼 구간의 평균 속력 이제 구할 수 있지? 해봐. 구간 평균 속력 구해봐. 네. 자, 이 구간 1초 동안 2m 갔기 때문에 2의 빨리.
동안 4 갔습니다. 4의 빠르기. 1초 동안 6 갔습니다. 6의 빠르기. 그죠? 1초 동안 8 갔습니다. 8의 빠르기. 돼요. 자, 그래서 느껴집니까? 얘처럼 빠르게 변화가 없어야 등속 운동인데 얘는 빠를 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력이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가속도는 뭘까요? 가속 운동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가속도를 갖는다, 속도 변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속도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속도 변화량입니다. 됐어? 그럼 속도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량을 볼래?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량을 볼래?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량을 볼래? 다를 거잖아.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라고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바뀌는 운동은 속도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걸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는 총 시간 동안의 총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를 앞으로는 자동차에서 밟는 엑셀레이터의 이니셜이야. 자, 이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요. 속도를 벨로시티라고 하는 거 아세요? 몰라도 돼요. 속도를 V라고 써요. 자, 변화량을 델타라고 써요. 그래서 네, 약속입니다. 과학에서의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기호가 어려우면 안 외워도 돼요. 기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교과서에도 한국말로 써져 있어요. 자, 속도 변화량 이런 뜻인데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모든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게 변화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게 변화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속도가 2에서 4로 속도가 이만큼 바뀌었죠? 얼마 동안? 이 구간 시간 동안. 그러니까 1초 동안. 이거야. 그죠? 얘는 1초 동안에 속도가 이만큼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 가속도를 구한다고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그래서 얼마? 2. 뭘까요? 미터 퍼 세크 퍼 세크. 그래서 뭡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가속도 단위입니다. 자, 요 구간의 가속도 구할 거예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니까 2죠. 그걸 걸린 시간 1초로 나누는 거겠죠. 그러니까 2죠. 이 구간도 가속도 구합니다. 2죠.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바뀌었을 때 그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속도가 바뀔 때 그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는 단어로 정의한다. 그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가속도가 같네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물리 원회의 세계관이야.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물리원의 세계관은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가속도가 같네.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가속도 운동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중차도 그래프를 그리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입니다. 자, 시간 동안에 가속도, 시간 동안에
볼까요? 틀려도 괜찮아. 개형 한번 잡아봐. 틀려도 괜찮아. 선행하면서 틀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선행 공부 못해요. 선행은 무조건 틀려야 돼요. 이 새끼들 똘똘한데 왜 선행을 인지하는 거지? 자, 똘똘한데요. 이렇게 한반 아이들이 다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는 거 쉽지 않은데 잘하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거 하나만 붙여주시면 돼요. 요거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봐봐. 0초, 1초, 2초, 3초, 0초일 때도 가속도 얼마? 2. 2초일 때도 가속도 얼마? 2. 3초일 때도 2야. 그죠? 가속도라고 하는 크기가 2로 고정되어 있어요. 1.6 모양이 나와요. 네. 몇 차 함수? 1차, 네, 0차, 0차 함수, 상수 함수. 그래 그죠? 몇 차 함수? 1차, 1차 함수. 0차 함수? 1차, 1차 함수? 2차, 2차 함수. 이 모양이 나오는 관계예요, 얘들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도의 크기 일정하게 이 모양 나와야 되고요. 시간이 1초일 때 속도보다 2초일 때 속도가 정확하게 2배 커져요. 3초일 때 속도가 1초일 때 3배입니다. 시간과 속도 변화가 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비례입니다. 시간과 속도는 같은 비율로 커지지만 시간과 거리는 같은 비율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비를 그리고 많이 안 나옵니다. 절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떠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 바닥 그려줬어요. 근데 요리 문제, 수능 문제 버전을 보시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문제는 난이도가 중하위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난이도 초상위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왜 그려야만 풀 수 있어?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면, 그죠? 실제로 학교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1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미친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야? 2 m/s 제곱 나왔잖아.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죠? X축과 Y축의 그래프 잡혀있는 걸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열나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에 뭐가 숨어 있습니다. 그거 찾으려고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을 수학 시간에 내내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기울기입니다. 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 구하는 거와 면적 구하는 거였어요. 왜? 이게 바로 물리에서의 문제를 분석하는 핵심이거든요. 물리를 푸는 열쇠는 수학입니다. 수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가 물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아닙니까? 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시계입니다. 모든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물리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볼래요? 얘 X축분의 Y축이 뭐냐? X축분의 Y축이 뭐냐?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보이니? 쟤는 기울기에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숨어 있어. 이게 뭐라고 가르쳐주냐?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네, 빠르게, 속력 또는 속도, 그러니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 또는 속도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어요. 저 그래프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가 숨어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얘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빠르기가 똑같은 등속으로 나오죠. 그 얘기였어요. 볼래요? 근데 시간 위치 그래프가 얘도 있지만 얘도 있잖아요. 근데 모양은 다르죠. 그래도 기울기가 여기 똑같아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속력입니다. 1초일 때 속력이 크니 2초일 때 속력이 크니 2초 기울기 봐야죠. 이럴 때는 기울기 어떻게 봅니까? 2분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1초인 순간의 속력입니다. 접선 기울기라고 봐요. 곡선일 때. 접선 기울기 보세요. 이게 바로 2초인 순간 속력입니다. 됐어?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일 때요.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접선 기울기를 본다는 얘기는 순간 속도를 본다니까. 그 순간의 속도. 1초인 순간 속도, 2초인 순간 속도 이거 본다는 얘기야. 근데 보면 기울기 누가 더 커? 1초. 시간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니? 커지죠. 무슨 말이야?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야. 네. 그래서 1초인 순간 속도 구해라 그러면은 접선 기울기 구하시면 되는데 저 선생님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 알고 싶어요. 평균 속도. 이 그래프로 평균 속도 어떻게 알아? 그 2일 때 Y 0초부터 2초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0초인 전과 2초인 순간에 점을 찍어서 구간 기울기 구하세요. 이게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는 나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라고 써져 있었어요. 기울기가 안 바뀌니까. 그렇죠? 얘는 나 속도 빨라져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기울기가 속도라서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속도가 느려지는 건 어떻게 그려야 돼? 속도가 느려지는 거. 우리 연직상반으로 던지면 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잖아. 얘는 시간 위치를 또 어떻게 그려야 돼? 상상. 처음 시작을 그 위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속도.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완만해져야 돼. 네. 어떻게 그런데? 그 로그하면 숫자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지. 속력이 느려지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그냥 느려지는 거야. 이건 빨라지는 거야. 되겠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내가 그려서 문제 있고요. 이제 막 죽을 만큼 해보죠. 자,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는 그래서 속력을 얘기하는 기울기를 봤네. 그럼 얘도 기울었는데 얘 기울기 뭘까? 그냥 가속 시간 분의 시간이나 속도는 속도 변화량 뭘까요? 가속 가속도. 이 비율이 가속도. 자, 1초일 때 가속도가 크냐 2초일 때 가속도가 크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죠? 네. 그래프에는 기울기에도 뭐가 숨어 있는데 면적에도 뭐가 숨어 있대요. 수학 시간에 면적 어떻게 구해요? 그 비평 곱하기 높이 이거 면적 구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면적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면적 구하는 방법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 x축과 y축의 곱이 면적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러니까 우리 면적에 뭐 숨어 있게요? 얼마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위치면 네, 맞아요. 얘는 속력 곱하기 뭡니까? 시간. 시간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뭡니까? 위치면 거리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 이동거리 또는 변이죠. 이동거리 또는 변이. 시간 속력 그래프가 저렇게 생겨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겨 있어도 이 그래프 밑에
자 마지막. 이거 몇 점 볼까? 속도. 가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위치는 A는 V는 T이죠. T분의 델타 V. 그래서 여기시는 AT는 델타 V다. 속도 변화. 원래 얘는 1초 동안의 속도가 2만큼 변해. 근데 2초가 지나면 속도가 4만큼 변해.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2만큼 변해. 2초 지나면 속도가 4만큼 변해. 뭐야? 이런 얘기야. 속도 변화. 쉽다고는 안 하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 아,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하고 속도 변화량이었지. 자. 10분만 끌어드릴게요. 10분만 쉬었다가 그래서 등가속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시연아 거기